네, 지난주에 이제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우리가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 뭐 사진 찍는 방법 기본적인 약간 복습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안 찍을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샘플 갖다 놓고, 사진하고 프로 동영상 찍는 거를 연습을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실습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한번 해봤던 건데, 자, 오늘은 일단은 이제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한 어떤 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그 다음에 앵글,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첫 시간에는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AI 간단하게 쇼츠 영상 만들 수 있는 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갤럭시 폰 안에는 갤러리라는 그 포토 에디터 안에서 그 사진 편집이나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들어 있어요. 아이폰에는 이제 영상을 만들 수는 있는데 갤럭시하고 좀 다르게 그런 기능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상 편집을 조금씩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해봐야 되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어서, 동영상도 많이 찍어서 가지고 계시면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동영상을 이제 서로 끊어서 자르고 이어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해봐야 되니까, 간단한 거라도 해봐서 뭔가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이 10가지, 우리 기존에 수업을 하면서도 되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진 모드나 어떤 인물 사진 모드에서 초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피사체에다가 손가락을 살 터치하시게 되면, 한번 터치해 주시면 그 사진은 이제 초점을 잡아주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 무조건 찍어도 되긴 하지만 이제 자동으로 잡아주긴 하지만 내가 이제 그 피사체를 좀 더 돋보이게 찍고 싶다면은 요렇게 터치를 해서 한번 터치해 준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사진을 선생님들이 찍을 수 있는 게 주인공을 터치해서 항상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그냥 있는 상태에서 사진 모드를 찍게 되면 얘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풍광을 다 잡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주인공을 내가 터치를 하게 되면 약간 배경이 흐려진다든지 이런 느낌을 살짝 받을 수 있는, 인물 사진 모드는 이 배경 흐려짐이 훨씬 더 돋보였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최대한 이용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렌즈를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면 카메라든지 전면 카메라를 가지고 빛을 최대한 이용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이제 가을 날씨에서는 가장 사진을 파란 하늘을 찍을 때, 그런 파란 하늘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찍는 게 아니라 태양을 등지고 하늘을 찍었을 때 훨씬 더 푸른 하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빛을 카메라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태양을 등지고 하늘을 찍을 때하고 태양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을 때하고는 그 빛 때문에 그런 색깔, 화질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광, 우리가 이제 태양을 바라보면서 찍기도 하지만 태양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피사체를 찍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 위에 이렇게 빛이 돌잖아요. 요런 느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역광을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역광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꽃이나 이런 것, 뭐 정물을 찍을 때는 마찬가지로 역광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자질구레한 어떤 그런 라인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찍을 때하고 다르게 역광을 찍게 되면 이 틈새로 들어오는 빛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역광. 그래서 일몰 전후라든지 일출 전후에 찍는 역광이 빛이 너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좀 역광을 이용해서 찍게 되면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우리가 만약 아침에는 좀 찍기 힘들다면 일몰 전후 그 시간대에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태양의 역광을 찍게 되면 상당히 예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유치원 졸업 사진을 촬영을 많이 가는데 야외 촬영을 주로 찍어요. 야외 촬영 일부러. 그러면 역광 자리로 찾아서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이런 것들이 빛이 남아 있어서 되게 이쁘게 화사한 사진이 되거든요. 여기 이런 데가 너무 아니요, 그렇게 생각보다 안 어두워요. 네, 그렇게 많이 안 어둡게 보여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너무 어둡게 되질 않거든요. 완전히 어두운 빛이 아닌 이상. 아니 어둡다는 게 아니고 여기가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블루 여기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촬영은 이제 디카로 찍으니까 미러리스 카메라 찍으니까 훨씬 더 좀 느낌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역광으로 찍어도 그렇게 많이 어둡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낮에 찍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찍어보면 역광은 이런 빛에 되게 이쁘게 나와서 상당히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만약에 이제 태양이 살짝 이렇게 지고 있을 때잖아요. 이게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한 4시나 5시쯤 됐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 좋겠고, 요때가 우리 가을에 일몰이 되게 이쁘거든요. 요럴 때 한번 찍어보. 그리고 구름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구름의 느낌, 구름도 태양 속에 가려진 구름 이렇게 보시면 이 구름도 되게 그 빛이 발해서 되게 번쩍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매직 아워라고 있어요. 매직 아워. 진짜 태양 뜨기 바로 직전 한 10분, 2, 30분 사이에 찍을 수 있는 일몰과 일출, 그때 찍을 수 있는 거의 태양이 그 능선에 넘어갈 정도의 그때 사진을 찍게 되면 이때 역시 이런 역광이 되긴 하는데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노란, 빨간, 이 금빛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매직아워 시간이다. 그래서 일몰과 일출 한 2, 30분 사이에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게 되면 동영상도 그렇고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느낌의 영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 동영상, 일반 동영상은 전체적인 이런 느낌이 나오겠지만 프로 동영상은 내가 태양을 좀 동그랗게 보고 싶어. 그럴 때는 프로 동영상에서 찍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 대신 주변은 어두워지겠죠. 이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느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프로 동영상, 제가 이제 LED를 꺼내놓고 프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걸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런 식의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직 아워 때가 가장 예쁜 사진. 이때 사진을 또 예쁜 사진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사진도 얻어보시면 좋겠고요. 요건 이제 눈이 얘기했지만 이 안내선은 우리가 구도를 잡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구도를 잡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구도를 바르게 잡는 어떤 그런 느낌의 그래서 이 안내선을 활용을 해라. 그래서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 구도를 잘 맞춰서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이 안내선 확인을 잘 하시고요. 이거는 누가 찍어든 꼭 안내선은 꼭 씁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안내선을 꼭 켜놓고 찍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선이 되게 세분화돼 있죠. 세분화돼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할을 많이 하는 이런 편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 잘 잡기 위해서 피사체를 터치해서 찍는, 아까 이제 주인공을 터치해서 찍는 거나, 초점 잘 잡기 위해서 초점을 터치해서 찍어주는 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출도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점 잘 잡고 노출도 고정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면 좋은 사진 얻을 수 있는 하나 팁이다. 그래서 이제 각도,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각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셀카 찍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이제 위에서 꼭 찍어야 되는 어떤 그런 광고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우리 가끔 보시면 그 의사들, 닥터들이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서 있기도 하긴 하지만 너무 위에서 찍다 보면 이 사람들이 키가 작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더 재밌는 포즈를 찍기 위해서 이런 위에서 내려지는 하이앵글을 좀 찍기도 하긴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너무 전신을 그때 찍어주면 키가 작아지는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카봉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느낌이 다른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게 되면 이런 아웃포커싱 이런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웃포커싱. 그래서 앞에 거를 초점을 잡을 거냐 뒤에 거를 초점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이런 아웃포커싱 효과로 피사체를 좀 더 돋보이게 찍을 수 있는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색의 느낌을 좀 다르게 잡아볼 수 있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아웃포커싱 효과는 무조건 우리 스마트폰에서 인물사진 모드에서 찍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인물사진 모드. 그죠? 인물사진 모드에서 찍어야지만 이 아웃포커싱 효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뒷봉이 날아가고 만약에 피사체를 뒤에를 터치하시게 되면 앞에가 아웃포커싱이 되고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사진이 바로 인물사진 모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포커싱. 그 다음에 야간 사진에는 이제 장노출을 찍는 거.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야간에. 우리가 이제 셔터 스피드, 이건 프로 모드에서나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사진을 얻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프로 모드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런 ISO를 현재 너무, 이 빛을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그냥, 아주 최저로 놔도 상관없어요. 최저로 놓고, 셔터 스피드를 선생님들이 밤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속도를 낮추는 거죠. 이게 셔터가 닫히는 속도가 천천히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빗줄기를 빛의 흐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SO를 낮추고 선생님들이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시간을 30분의 1초 아니면 이렇게 놓고 찍게 되면 이런 사진, 요런 30분의 1초 이게 가능하거든요. 스마트폰도. 그래서 ISO를 낮추고 그다음에 포커스는 이때는 이제 자동으로 놔야 되겠죠. 멀티로 놓고 이 상태로 해서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놓고 이렇게 놓게 되면 선생님 이제 셔터 스피드로만 얘가 찍게 되면 이거 어때요? 엄청 천천히 닫히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의 흐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흐름을. 이게 바로 프로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경 사진에는 장노출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어두운 느낌을 찍어야 되는데 이 어두운 밤이면 해가 떨어진 상태고 이렇게 약간 이제 빛이 보일 때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진 모드에서 찍게 되면 그냥 다 밝아요. 근데 프로 모드로 가야지만 이거를 찍으려면 프로 모드로 가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프로 모드로 가서 요걸 놓고 ISO를 놓은 상태에서 초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셔터 스피드를 요걸 이제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이걸 사진 모드로 그냥 가볼게요. 선생님들 사진 모드로 가게 되면 이 밝기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이 밝기로. 근데 프로 모드로 가서는 내가 요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시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느낌을 내가 잡아올 수가 있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밝기로 최대한 사진이 안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걸 이제 가리면 안 되지. 요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셔터 스피드를 다 열어버리면 이렇게 사진 모드가 똑같아지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해가지고 어둡게 가라는 거죠. 어둡게 이렇게 가가지고 찍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야간 모드 야경에서 장노출로 이런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선생님 프로 모드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프로 모드에서만. 그래서 셔터가 이
30분의 1초, 뭐 30초, 1초에 하나, 30분의 1초보다 1초는 더 느린 거잖아요. 철컥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닫히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런 것들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뭐 높은 빌딩에 혹시 올라가 있다든지, 이렇게 아파트 위에서 도로가 보이는 것을 봤을 때 한번 찍어보시면 밤에, 이런 것들을 찍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액세서리, 이제 셀카봉이죠, 셀카봉. 셀카봉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찍어볼 수 있는 이런 각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셀카봉은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찍어볼 수가 있어요. 셀카봉. 셀카봉으로는 이런 사진도 얻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빠르게 동영상 찍을 때는 빠르게 회전하는 어떤 그런 것도 찍어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셀카봉을 이용해서 만약에 꽃밭을 갔어요. 꽃밭을 갔는데 나를 찍을 게 아니라 꽃을 찍고 싶은데 대체로 꽃밭을 가면 어때요? 우리가 위에서 찍는 사진 다죠. 위에서 찍는 사진. 근데 셀카봉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밑에서 내가 내려가지고 그 꽃 밑으로 들어가서 꽃대부터 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셀카봉으로 찍을 때는 만약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셀카봉을 이렇게 꺼냈어요. 그러면 꺼내서 이걸 쭉 뺐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찍다가 꽃밭이 다 있는데 꽃밭을 이제 다 찍었는데 이걸 꽃을 이렇게 밑에다 꽃밭에서 밑에 내놓고 위에서 내려다 위에 바라보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냥 위에서만 이렇게 찍다가 동영상도 밑에서부터 위로 쫙 끌고 올라오는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새로운 방향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 찍긴 했는데 밑에서 찍었던 거고요. 밑에서 찍었던 거고 쭉 올라가 보면 내려가세요. 그거 말고 최근에 저도 찍은 게 없네. 자, 일단 어쨌든 이제 밑에서 한번 찍어보시라는 거예요. 밑에서 찍으면 느낌이 다르겠죠. 사진들이 밑에서 찍는 사진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찍었던 사진 중에 사진들 한번 보면 이런 사진들 이것도 이제 높은 사진이 아니죠. 밑에서 얘를 바라보게끔 해서 밑에 내가 바닥에 앉아서 찍은 거거든요.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그런 사진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힘들면 셀카봉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찍게끔 하는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보조 액세서리를 이용할 때는 다양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찍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바닥서부터 한 바퀴 삥 돌려서 이렇게 찍는 거. 하늘을 이렇게 찍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동영상을 하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이런 방법도 해서 쭉 훑는 이런 방법으로 찍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시냇물 같은데 만약에 이제 깊지 않은 시냇물 이런 데다가 뗏목을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 숲풀 사이를 지나가는 이제 이런 곳이라면 스마트폰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쭉 하늘을 바라보고 떠내려가는 그런 느낌의 동영상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다면 우리 스마트폰을 그 사각 유리관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워터팩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꽂아서 밑으로 집어넣어서 물속을 찍는 이런 방법으로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런 방법으로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보이는 시선에서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여름에 이제 물놀이 갔을 때 쓰라고 했던 워터팩을 가지고 그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찍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찍으면 나는 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 연못은 밑에 속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워터팩을 넣어서 리모컨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동영상도 찍어보고. 그러면 그 물속에 밑에 있는 거를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이런 사진을 찍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집에 저거를 이제 구피를 키우긴 하는데 구피를 찍어보겠다고 동영상으로
뭔가를 막 해봤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찍다가 말았나? 안 찍어, 지웠나 보다. 구피를 찍는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사진을 카메라를 드는 방법. 우리가 이제 사진 찍을 때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찍는데 좀 안정감 있게 찍으려면 이제 겨드랑이를 손을 붙여야 돼요. 안정감 있게 찍으려면 겨드랑이를 붙여서 찍는 이런 방법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파지할 때는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라.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뒤를 받쳐주고, 오른손도 이제 카메라를 받쳐서 흔들리지 않게끔, 이런 식의 카메라를 이렇게 잡으라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내 엄지로 셔터를 누르는 이런 느낌의, 파지법, 그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찍으실 때 가장 또 힘들어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찍어야 되는지, 인물을 찍을 때 어디서 또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하는 게 이제 카메라 샷이에요. 화면에 피사체를 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샷이 있는데 그 샷을 잘 구분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용도로 찍을 때 이런 샷으로 찍고 또 이런 용도로 찍을 때는 이런 샷으로 찍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에 이제 담아 두시면 좀 낫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실 때도 영화나 이런 데 볼 때 가끔 가다가 주인공의 얼굴, 눈, 코만 보여주는 이런 느낌의 영상을 가끔 보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클로즈업 샷인데, 이럴 때는, 동영상을 찍는다 치든지 사진을 찍어도 이 피사체, 이 주인공이, 어떤 감정 표정 연기를 할 때 좀 더 이 눈의 눈의 감정을 담을 때, 이렇게 클로즈업을 들어갑니다. 그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멀리서 찍으면 눈물 흘리는 장면이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들 찍으려면 이렇게 가깝게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클로즈업 샷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가끔은 이렇게 클로즈업 샷이 들어간다. 그래서 피사체 얼굴 거의 일부분만 이렇게 눈, 코 이렇게 요 정도만 보여주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클로즈업 샷이다.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눈만 들어가는 아니면 코만 들어가는 이런 사진 있어요. 이런 사진 그게 흔하지는 않는데 이런 게 익스트림 아주 극단적으로 들어가는 클로즈업 샷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가끔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경우는 있어요.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가깝게 찍습니다. 아예 눈만 딱 나오게끔 찍어서 다른 건 아예 안 보여요. 시커멓게 조명을 써버리고 눈만 아예 보이게끔 찍는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심리나 내면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극단적인 클로즈업 샷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찍는 사진, 가슴까지 바스트샷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뉴스, 인터뷰, 앵커들 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슴까지만 나오게끔 찍어주고 우리가 일문 사진 찍을 때도 아마 요 사진을 제일 많이 또 찍을 거예요. 가깝게서 찍어서 뒷배경이 흐리게끔 찍어주는 이런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안정적인 구도. 여기 보시면 삼각형 구도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 이걸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피사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요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지는 구도가 정면 가운데 딱 세웠을 때 요렇게 바스샷으로 찍는다. 그래서 삼각형 구도. 요게 이제 삼각형 구도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인물 사진 정도 이렇게 찍을 때는 이렇게 많이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스트샷 허리까지 찍어주는 거. 요것도 좀 많이 찍는 사진이죠. 영상에서 많이 찍는 사진들 이렇게 웨이스트샷까지 찍어주고 사진을 찍는 허리까지 인물의 허리까지 찍어주는 거. 요런 게 이제 웨이스트샷. 혹시 이제 미디엄 샷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니샷 무릎까지 찍어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돼. 니샷까지만 찍어주고 발목을 자르면 안 돼요. 발목, 손목을 자르면 안 돼.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했는데 찍다 보니까 이게 벗어나서 손목이 잘렸어. 아니면 찍었는데 발목이 잘렸어. 이런 사진은 절대 찍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찍는다면 무릎까지만 찍어줘라. 무릎까지만. 그리고 이제 전신을 찍게 되면 이제 발까지 다 나와야 되죠. 완전히. 그게 이제 전신샷, 풀샷. 이게 이제 풀샷, 발까지 다 나오게끔 찍어주는 거. 무릎하고 발 중간을
가능한 무릎 조금 밑에까지 작는데 더 거기서 내려가면 이제 발목이 잘리는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진을 놓고 봤을 때 이상하면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사진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만약에 제가 이거를 사진에서 찍는데 요렇게 당겨서 쭉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당겨서 요렇게 찍어버리면 이제 무릎까지 찍었잖아요. 무릎까지 나왔죠.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 근데 이걸 만약에 더해서 요렇게 잘라버린다. 무릎을 발목을 잘라버린다. 그 발목을 잘라버리면 이상한 거지.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죠? 네, 요걸 하지 말고 아예 하려면 그냥 풀샷으로 그냥 다 담아라. 이렇게 풀샷으로 다 담아라. 무릎에서 끊었으면 그 다음에 풀샷으로 찍어주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물 사진 한번 찍어보실 때 얼굴만 한번 찍어보시고 가슴까지도 한번 찍어보시고 허리까지 찍어보고 무릎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샷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봤을 때 느낌이 그거 다 다를 거예요. 그걸 순서대로 영상을 만들어도 이어붙여도 되게 괜찮은 제가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 가장 유행했던 만화 그 이제 꺼벙이 만화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화를 책 끝에다가 다 그렸어요. 그래서 책을 탁 하면 어때요? 움직이죠? 그거를 진짜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엄청나게 그려서 움직이는 사진 영상 만든다고 그런 노력도 많죠. 어떻게 보면 그 장면 하나를 다 일일이 그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진 영상 찍는다고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샷이냐? 롱샷이에요. 롱샷. 풍경과 함께 인물을 같이 담아주면서 이럴 때는 이제 분위기를 담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진은 우리가 많이 찍어볼 수 있죠. 이게 만약에 방파제고 저 끝에 보이는 게 어떤 공장 단지예요. 이렇게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방파제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해 줄 때, 어떤 상황을 얘기해 줄 때는 이런 롱샷이 필요하죠. 가끔 가다가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을 잡을 때 쫙 줌 아웃 하면서 풀샷으로 쫙 롱샷 잡아주죠. 이럴 때 이제 그 엔딩 장면을 담아주면서 이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이런 영화들이 많이 끝에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롱샷으로 이제 잡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롱샷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 때는 이런 느낌으로만 내가 사진을 계속 찍으시는 분도 있어요. 분위기를 보시는 거예요. 풍경 사진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롱샷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다. 그 역광이죠. 이것도 역광이죠. 역광. 이쪽에 태양이 밝게 있으니까 역광이 되면 이렇게 실루엣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루엣 사진도 나름 되게 멋있어요. 실루엣 사진, 멋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그리고 가끔 예전에 TV 예능 프로에서도 방파제 저렇게 세워놓고 가깝게 그 중간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렌즈가 500mm, 600mm 이렇게 대포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걸 가지고 찍어요. 그러면 저렇게 확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진을 웨딩 사진 찍을 때 많이 또 찍어요. 여기 두 신랑 신부가 뒷모습을 하고 있다. 뒷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역광이니까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제 그런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진. 요 오버 숄더 샷인데 피사체하고 피사체가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어깨 너머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걸 찍어주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예.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물건을 전달 주면서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단순히 이것만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이거 하고 이것만 찍어줘도 뭐 하고 있지 모르지만 어깨에 걸쳐서 찍어주게 되면 지금 이 피사체 이 사람은 책을 읽고 있구나 사진을 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여성분한테 햄버거를 전달하고 있는 사진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두 피사체의 연계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런 사진을 또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쁜 사진이 많이 나와요. 이런 사진도 이런 사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 그래서 오버 숄더샷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풀샷은 전신, 니샷은 이제 무릎,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샷, 웨이스트샷, 미디엄샷이라 해서 허벅지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스트샷이 있고, 그 다음에 바스트샷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로저, 익스트림 클로저,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덜하면 우리 이제 여권 사진 찍을 때 얼굴만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클로즈업이라 보시면 되고,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이제 눈만 이제 나오게끔 찍어주는 이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용도로 동영상을 찍는지 사진을 찍을 때 이런 피사체의 어떤 그 샷의 분류를 따라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롱샷만 찍고 있으면 안 되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클로즈업을 찍어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동영상 찍을 때나 사진 찍는 거를 근데 요거는 이제 기존된 이론이에요. 근데 TV 방영할 때는 TV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촬영 같은 경우는 그 이론을 벗어나죠. 벗어나서 찍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뻐. 근데 이거는 이론이니까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찍는데 요 각도, 요런 샷이 난 이쁘다 생각하면 그걸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걸 참고할 수 있는 예능 프로가 뭐가 있냐면 유퀴즈예요. 유퀴즈를 보시게 되면 인터뷰 그 출연자만 별도 따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할 때 각도가 다 다양해요. 이 가슴 인터뷰 클로저 가슴까지도 들어올 때도 있고 얼굴까지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안내선에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가 바라보는 곳을 비우라고 했죠. 근데 유퀴즈에서는 반대로예요. 유퀴즈에서는 뒷배 그리고 인물 사진처럼 뒷배경이 완전히 날아가는 그 다음에 하이앵글로도 찍기도 하고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셋이 앉아있는 모습에서도 각도가 밑에서 찍기도 하고 또 위에서 찍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샷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구도에 대한 정리는 한번 유퀴즈 어떤 편을 봐도 상관없어요. 유퀴즈는 어떤 편을 봐도 진짜 그 구도가 각도가 다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 들었던 이 이론 내용을 가지고 유퀴즈를 만약에 한번 재방송이나 뭐 본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찍어주는구나,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구나.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찍어볼까? 이런 각도로 찍어보시게 되면 그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 또 앵글이 있어. 샷도 있지만 이런 앵글은 각도예요. 각도. 사진을 찍는 각도에 따라서 심리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찍었겠어요? 이 사진은 완전히 바닥에 거꾸로 찍은 거죠. 누워서 찍지 않아도 이게 워낙에 높다면 그냥 내가 거꾸로 찍어도 이 사진이 나오겠죠. 근데 느낌은 어때요? 와, 되게 높다. 이런 느낌을 받고 되게 웅장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의 각도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찍는 게 이게 보통 한 5가지 정도 앵글이 있는데 아이 앵글, 표준 레벨, 아이 레벨, 눈높이 우리가 평상시 가장 많이 찍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앵글, 우리 얼짱 각도로 찍는 하이 앵글. 그 다음에 이제 새가 바라본 데에서 버즈 아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 완전 높은 하이 탑뷰, 이쪽은 탑뷰예요. 탑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우 앵글로 찍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로우 앵글 이렇게 찍게 되면 원조 아이뷰인데 이거는 이제 벌레가 바라보는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벌레가 바라볼 때 엄청 크겠죠. 우리 사람이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라는 생각할 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부모님의 높이 키는 엄청 컸단 말이죠. 근데 커가면서는 점점 그 높이가 달라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요 높이에서 보다가 조금 크니까 요 정도 높이에서 보다가 이제 학교 다닐 때쯤 이렇게 요 높이에서 본단 말이죠. 그럼 더 컸을 때는 이렇게 하이앵글로 부모님을 내려다보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버즈 아이 뷰가 바로 이런 사진이에요. 새가 내려다보는 사진. 그래서 버즈 아이 뷰.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진이 바로 탑뷰. 근데 이런 사진이 요즘엔 어떤 사진을 많이 찍어요? 예전에는 지미집으로 찍었잖아요. 지미집으로 찍었는데 지금 어때요? 다 드론으로 찍잖아요. 드론으로 이제 요즘은 워낙에 퀄리티도 좋고 화질이 좋아서 드론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방송 실내 촬영할 때도 드론으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실내 촬영도 지미집이 안 움직이고 드론으로 왔다 갔다 해요. 드론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미지 촬영 카메라 감독들이 이제는 드론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이앵글. 이런 거 많이 찍죠. 우리가 광고 사진 보실 때 이런 거 많이 찍고, 의사들이 이런 사진 많이 찍죠. 근데 우리가 졸업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많이 찍어요. 그 다음에 가족사진 찍을 때도 간혹 찍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저가 이제 계단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포즈를 찍게 되면 저걸 찍을 때 가장 재밌게 웃어요. 의외로. 이런 사진을 많이 찍을 때 좀 많이 표정이 되게 재밌게 나옵니다. 이런 사진이. 요런 게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하이앵글 정도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 레벨이 이제 보통 눈높이. 우리가 이제 가장 제일 많이 찍는 눈높이. 요렇게 이제 웨스트샷을 이렇게 찍죠. 이렇게 가운데 놓고 풍경 같이 나오게끔 요런 사진 많이 찍으시죠. 요거는 이제 인물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 사진 모드에서 찍어도 되고, 그죠? 요거는 이제 어떤 모드에서 찍어도 풍경을 같이 다 잘 나오게끔 찍으려면 사진 모드. 아니야, 나는 풍경이 좀 별로 안 이쁘면 이때는 인물 모드. 그죠? 이렇게 바꿔줘서 찍으시면 되겠죠. 이제 요게 이제 로앵글. 가장 많이, 저도 이제 요즘 많이 찍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로앵글이죠. 로앵글. 그래서 사람이 시선보다 위로 받아보면서 사진을 찍는 이런 경우가 이제 로앵글 찍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런 사진들, 웜좌이 뷰. 이거는 우리가 찍을 때 어때요? 셀카봉으로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바닥에 카메라를 놓고서 리모컨으로 찍어도 되겠고, 요런 사진을 쭉 찍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위에서 발만 모아놓고 위에서 찍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재밌는 사진들. 그때는 또 오히려 버즈아이 뷰처럼 발만 찍는 이런 사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로 앵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림 로 앵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포토존이 있을 때 뒷배경에 어떤 건물들이 보이고 어떤 관광지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내가 이제 계단 밑에서 포토존에 올라가서 쓰게끔 해주고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찍을 때 같은 높이에서 찍는 것보다 좀 더 높여서 찍는 사람이 불편하게 누워서 찍어주면 훨씬 더 웅장하게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찍은 것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어디냐면 문광저수지 갔다 온 거예요. 괴산 문광저수지 가서 찍은 아직 은행나무가 지금은 이제 좀 들긴 했겠는데 이게 25일 날 2주 전이죠. 한 열흘 전 이때쯤이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요런 사진들이죠. 요런 사진들. 여기 좀 늦네요. 잠깐 요거는 지금 우리 그 세라믹 박물관 앞에 거기 설분공원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박물관 앞에 보면 잔디 광장 들어갈 때 나무 옆에 쫙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나무예요. 거기 있는 나무인데 밑에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게 밑에서 찍어보니까 이런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밑에서 찍어보면서 하늘이 좀 구름과 같이 이렇게 나오길래 한번 이렇게 찍어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건 이제 인물 사진 모드로 한번 찍어본 거고, 이건 이제 사진 모드에서 찍은 거고, 이런 사진들을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지금 안 나오죠. 이건 안 나오는데 어떤 사진이 나오냐?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갤럭시 폰에는 24시간 타임랩스라는 게 나와요. 요게 갤럭시의 이제 갤러리에서 이게 나오는 사진이 있고 이게 나오지 않는 사진이 있습니다. 하늘이 조금 많이 담겨졌고 풍경이 좀 담겨져 있으면 24시간 타임랩스가 나오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 얘가 뭐냐면 AI로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12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바로 24시간이 뭐예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그 밝은 그 모습을 12시간, 24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안 나. 플레이 꺼졌구나. 이렇게 음악과 함께 얘가 이제 보여집니다. 요게 이제 갤럭시의 AI로 만들어지는 동영상. 요게 24시간을 보여주는 딱 12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들어있다. 저거는 사진마다 들어있는
예, 이게 사진에 따라서 파노라마는 이게 만약에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사진이었잖아요. 이런 사진을 했는데 이 사진이 이거는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되는 사진이 있고 안 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 라이브 저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눌러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하늘이 조금 많이 나오고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것도 안 나오죠. 이거는 갤럭시에만 있는. 갤럭시에만. 선생님한테는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풍경 사진에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게. 이게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24시간 타임랩스. 예, 예. 예전에는 글도 없었고 이모티콘 풍경 사진만 나오는데 하늘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좀 많이 나와야지만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찍은 이런 사진에서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오죠. 요거는 이제 까치를 제가 찍었는데 요건 또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진이 다 나오는 건 아니다. 풍경 사진에서 하늘이 좀 많이 나오는, 하늘을 좀 닮아 있는 그래서 하늘이 좀 담겨져 있는 이런 사진들이 때는 요게 나온다. 그래서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리마스터, 라이브 효과, 24시간 타임랩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빛 반사도 지우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사진마다 다 달라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빛 반사도 나오고 이건 인물 사진이니까 배경 효과까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이건 보시면 라이브 효과 24시간 타임랩스 나오죠. 이건 또 하늘이 파란 이게 또 보이니까 24시간 타임랩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찍을 때마다 우리 갤러리는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담겨져 있다. 네, 이래서 이런 영상들만 모아서 선생님들이 24시간 타임랩스 내가 찍은 거를 모아서 그것만 이어붙여도 영상 하나가 재밌는,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가서 찍었던 꽃 하나하나를 찍어서 24시간 타임랩스를 담을 수 있는 사진만 모아서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은 영상 하나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고 뭐 음식 사진 찍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다 담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진에 구도에 잘 맞게끔 나오는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구도로 찍어 보시면 좋겠고, 이런 음료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바깥에 잔디가 보이고 좀 바깥에 정원이 좀 보이는 이런 카페라면, 아니면 실내가 좀 이쁜 그런 카페라면 내 테이블 정 가운데 놓고 찍는 게 아니라 테이블 모서리에다가 놓고 좀 멀리서 인물 사진 모드로 찍어주면 이렇게 뒷배경이 쫙 날아가면서 피사체가 돋보이게 찍어주는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 사진 찍을 때는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이제 주연과 조연에 대한 어떤 뚜렷한 구분, 이걸 찍는데 이게 더 돋보이면 안 되겠죠. 이게 돋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연과 조연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세팅을 좀 해서 찍어볼 수 있는, 음식 모드로 찍어도 괜찮아요. 음식 모드로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거의 다 탑뷰잖아요. 이건 약간 측면 사진이고요. 탑뷰에서 많이 찍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각선 구도, 이런 사진도 많이 필요해요. 굳이 또 정면으로 딱 찍는 게 아니라, 탑뷰로 찍는 게 아니라 접시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찍는 이런 사진도 우리가 사진을 좀 돋보이게 찍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음식 사진 찍을 때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게끔 아예 클로즈업 확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음식이지 할 줄로 궁금증을 만들게끔 하는 이런 사진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음식 사진 찍을 때는 이런 대각선 구도라든지 주연과 조연에 대한 어떤 뚜렷한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구도로 좀 찍어보시는, 그 다음에 이제 카페라면 이런 모서리에다가 놓고 찍을 때 훨씬 더 돋보이는 이런 각도가 나온다. 이런 사진 한번 찍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드냐는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여행에 관련된 사진, 풍경에 대한 사진, 뭐 인물에 대한 사진, 어떤 꽃에 대한 정물에 대한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셔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풍경 사진은 뭐 이거 같은 이제 파노라마 같기도 하죠. 파노라마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교육 중입니다.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풍경 사진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선을 어디다 배치할 건지, 이건 이제 하늘이 더 돋보이죠? 우리가 이제 3분할로 나눴을 때 두 칸, 한 칸, 이거 있죠? 이거를 말씀할 수가 있어요. 두 칸, 한 칸. 그쵸? 어렵죠? 네. 자, 이렇게 두 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늘보다는 이제 바다를 더 찍어 놓은 거죠? 하늘보다는 바다를 찍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풍경 사진, 이런 푸르른.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를 등지고 촬영했을 때 가장 파란 하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요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풍경 사진 찍으실 때 이 3분할 구도를 좀 잘 활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찍을 어떤 걸 주제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한 칸, 두 칸, 한 칸 이런 것들을 잘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빠르게 한번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장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데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동영상 촬영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최고긴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청강대도 강의를 나가고 있지만 그 청강대 수강생들 중에 한 분이 예전에 필카로 사진을 그렇게 찍으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그 장비를 다 저한테 주고 갔어요. 저보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 카메라 2대, 렌즈 3개, 뭐 조도개, 후레쉬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그 이유가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AI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날 이제 뭘 했었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 사진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영상 만드는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지난번에 한번 부모님한테 그 사진을 저도 이제 보낸 적이 있지만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할 수 아냐고. 그래서 잠깐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그록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수업을 계속 해왔지만 진짜 FHD서부터 4K, 8K까지도 촬영이 가능한 영상 화질이 되는 거고 진짜 전문가가 찍을 수 있는 DSLR급의 어떤 그런 기능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은 어차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장비가 스마트폰이다. 점점 나오는 시기에 해마다 나오는 시일 때마다 이 스마트폰의 이 기능은 카메라 기능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AI 기능이 요즘엔 AI 기능을 모르면 진짜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차이가 아니라 사용할 줄 아는 거하고 사용할 줄 모르는 거의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은 요즘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DSLR 카메라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 이렇게 렌즈도 꽂고 되게 복잡하죠. 이 미러도 있고 안에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프리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 지금도 이런 카메라를 한 대 전문가급으로 살려고 그러면 건 뭐 한 500에서 한 돈 천만 원 정도 가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바디가 예전에 두꺼웠는데 미러리스가 되면서 바디가 얇아졌어요. 이게 중간에 거울이 없어진 거죠. 이 중간에 거울이 프리즘하고 거울이 없어져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사진 찍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얇아진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서 되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촬영도 편한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소니가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이제 카메라 그 3대 회사가 소니, 니콘, 캐논이잖아요. 근데 소니도 이 캐논이나 니콘처럼 이런 DSLR 카메라에서 시장에 뛰어들었었어요. 근데 워낙에 캐논과 니콘의 아성을 소니가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소니는 DSLR 카메라를 완전히 접고 미러리스로 방향을 다 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러리스 틀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미러리스 시장은 완전히 지금 소니가 거의 꽉 잡고 있다가 할 정도로
이런 시장이 됐고, 지금 이제 캐논과 니콘에서도 미러리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런 기종이 됐어요. 그래서 꽤 비쌉니다. 전문가급도 한 2, 300 정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뭐 진짜 뭐 7, 800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바디들이에요. 되게 비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스마트폰 급으로 사게 되면 100만 원 이내 정도로 카메라 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우리가 찍다 보면 왜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아도. 그래서 미러리스 이 카메라를 저도 놓칠 못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액션캠 같은 거 많이 쓰죠. 우리가 요즘 예능 프로에도 액션캠을 많이 들고 다니죠. 그럼 예능들이 셀카 본인 카메라를 들려주고 자기 얼굴 찍으라고 이렇게 돌고 다니잖아요. 근데 화질이 워낙에 좋아요.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음식 먹는 데 보면 이제 테이블 위에 카메라 다 올려놓죠. 그런 게 다 액션캠이거든요. 일종의 그렇게 그거는 이제 또 좋은 거는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있어요.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있어서 이런 카메라. 그 다음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카메라를 앞에 달죠. 그 다음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가슴에다 액션캠을 달고서 이게 앞에 풍광을 같이 찍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헬멧에 캠을 달아서 같이 이렇게 찍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캠으로도 먹방이나 이런 게임 방송, 그 다음에 교육, 저같이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대는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벌이라는 게 있어요. 짐벌. 한때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시들어지긴 했어요. 이 짐벌이 워낙 셀카봉들이 좋다 보니까 그 짐벌로 거의 요즘에 이제 액션캠에다가 짐벌 연결해서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 마이크, 핀 마이크 같은 경우도 저렴한 거는, 보약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핀 마이크, 이렇게 유선으로 된 거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좀 깨끗한 음성을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마이크를 써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이 강의 영상을 녹화를 뜨고 있을 때 저도 마이크를 만약에 달고 있으면 좀 더 깨끗하게 좀 이렇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쓰면 되는데 저도 좀 귀찮아서 지금 안 쓰고 있는 편이고, 자체 이제 이 마이크 들어가는 음성으로 녹음을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핏 마이크도 있다. 그 다음에 조명, 요런 사각 조명이 있고 링 조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줌으로 온라인 교육을 할 때는 이걸 켜요. 이걸 안 켜게 되면 조명이 위에 있긴 하지만 어둡게 빛이 떨어져서, 그다음에서 이제 조명을 앞에 설치해서 제 얼굴이 보이게끔 찍기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링 조명 같은 경우는 가운데 카메라를 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앞에 보게끔 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그래서 딱 직광으로 찍을 수 있는 이런 링 조명도 있습니다. 가격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깨지도 이제 유리로 파편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은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이 링 조명이나 사각 조명들이. 그리고 요즘 또 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셔도 되지만, 또 중국 우리가 요 알땡땡 여기 이런 데다 가보면 진짜 저렴하게 또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받아보면 좀 이게 마감이 좀 허접하긴 합니다. 허접.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뭘 할 거냐면 좀 쭉 가서 요걸 좀 더 이제 깊이 너무 들어가고,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동영상 찍을 때 카메라 워킹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런 찍을 때 이제 닌자 스텝이라는 자세가 있어요. 닌자 스텝. 요런 것들이 요거 있는데, 요게 살짝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서서 그냥 이동할 때하고 무릎 구부린 상태 이동할 때 흔들림이 덜해요. 네, 동영상 찍을 때는. 그래서 이 닌자 스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하이퍼랩스로 사람이 종종 걸어가는 걸 찍을 때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서서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도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천천히 따라가면은 흔들림이 덜합니다. 이제 그런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사진 뭐냐 패닝이라고 해요. 카메라를 피사체와 같이 따라갈 때 찍는 거. 피사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패닝은 내가 찍는 사람은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패닝은 좌우로 패닝을 하는 거죠.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찍는 게 패닝이에요. 패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서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라든지 지나가는 자전거, 지나가는 사람을 찍을 때 움직임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수평선상에 있는 피사체를 한 번에 담고 싶을 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진을 프로에서 찍게 되면 이런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진을 패닝으로 아니면 동영상에서 캡처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틸팅이라고 있어요. 틸업, 틸다운. 이거는 뭐냐면 이 보시면 영상 한번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쑥 올리는 거예요. 이게 틸업이죠. 높은 걸 찍을 때 이렇게 찍어주는 거. 그 다음에 틸다운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거죠. 파노라마 찍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파노라마 그 대신 동영상이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린다든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찍는 영상 기법이 틸팅이라는 거예요. 틸팅. 그래서 이런 촬영이 수직으로 방향 이동하는 방법. 높은 빌딩이나 피사체를 높이를 강조할 때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합니다. 찍어볼만 하죠. 이거 같은 경우 높은 나무 아까 제가 설분공원에서 찍었던 그 나무 같은 경우도 사진으로 파노라마로 찍어도 되지만 이거를 동영상에다 놓고 선생님이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보는 거 이런 게 이제 틸팅 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킹은 아까 패닝하고 비슷한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피사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일종의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마라톤 하면 옆에 코치나 선수들이 자전거 타는 오토바이 타고 같이 따라가죠. 똑같이 그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킹은 좌우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찍는 거.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 할 때 그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다 이제 라카룸으로 들어갈 때 카메라맨이 들고서 어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선수 한 명을 가지고 같이 따라가죠.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는 게 바로 트래킹이라는 거예요. 트래킹. 이렇게 거기 가지고 있는 게 흔들리지 않게끔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짐벌이라든지 아니면 흔들림 방지를 최대한 해서 짐벌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흔들림이 없죠. 짐벌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방지가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래킹 요런 방법으로 그다음에 자전거로 같이 누가 운전하고 뒤에 타서 이렇게 찍고 가든지 아니면 자동차로 타고 가면서 옆에서 같이 찍어주면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이런 게 트래킹. 들고 찍는다면 최대한 카메라 내가 겨드랑이에 붙인 상태에서 같이 움직여 주시면 그래 좀 낫죠. 런닝, 마라톤 할 때 많이 찍죠. 예. 중계차들이 계속 그 선두 그룹 촬영하게 되면 계속 같이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계속 찍는 거. 이게 트래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줌잉은 뭐예요? 줌인은 쭉 클로즈업 들어가는 거. 줌아웃은 쭉 빠지는 거. 자, 보시면 이런 영상들 아마 SF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런 거 많이 해요. 보시면 이렇게 쭉 들어가서 한 도시의 한 주인공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영상들 많이 나오죠. 이 도시에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찍을 때 이게 줌인이 되는 거고 줌아웃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쭉 빠지면서 완전히 우주로 빠져나가는 지구를 다 보여주는 이런 느낌의 사진 이런 영상 이게 줌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줌인 기능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좋아진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좋아진 게 줌인 기능이 여기 보시면 줌인 기능이 이게 이제 꾹 누르면 이게 나오죠. 이 슬라이드 바가 이걸로 쫙 하시면 줌인 줌아웃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제 여기 10배에서 누르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30배까지, 100배까지, 그 다음에 20, 이렇게 쭉 할 수 있죠. 쭉 당기고 가는 이런 게. 이게 이제 줌 아웃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쫙 당겨보고, 쭉 밀어보고, 이런 게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줌인, 줌 아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줌인, 줌 아웃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여기 찍는데 어떤 피사체를 따라가야 될 경우에 만약에 해서 이거를 쭉 누른 상태로 선생님이 여기 1배 줌에서 쭉 누른 상태로 저기를 당긴다. 그럼 쭉 당기는 거죠.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렇게 줌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쭉 당기는 게 줌인. 이게 줌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쭉 빠지는 게 줌 아웃. 예, 이렇게 이 기능으로 촬영을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 이제 호수 같은 데 가서 내가 서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동상을 팔각정을 찍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줌인을 해야 되겠죠? 쭉 당겨야 되겠죠? 쭉 당겼다가 다시 쭉 밀어주는 거. 그렇게 밀어주는 게 줌 아웃.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줌을 너무 많이 당길 때 흔들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때요? 삼각대에 놓고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겠죠. 블루투스 연결하는 리모컨을, 그러니까 셀카봉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요런 기능들이,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기능이 있는 거면, 줌인, 줌아웃 기능이, 짐벌은 있어요. 짐벌에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짐벌을 쓰게 되면, 짐벌은 앱도 같이 있습니다. 그 연결된 앱이 있어요. 그 연결된 앱에서 또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줌인, 줌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리라는 게 있어요. 달리는 뭐냐면 여기 영상 한번 볼게요. 이런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어떤 흐름을 고정된 물체를 이렇게 흐름에 시간을 보여줄 때 고정된 신체. 그래서 이거를 찍기 위해서는 어때요? 카메라가 레일 같은 데 있어서 이게 레일이 움직이는 거죠. 레일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레일 같은 게 쫙 깔아가지고 이쪽에서 이쪽 쫙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달리 인이 있고 달리 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찍는 앵글 변화를 주는 요런. 그 다음에 이제 촬영용 트레일러를 타고 움직인다든지 레일을 타고 움직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쭉 갔다가 다시 쭉 빠질 수도 있겠죠. 예. 어떤 장비를 타고서 줌을 쭉 들어갈 수도 있고 줌을 쭉 나올 수도 있고, 예, 이런 기능이 이제 달리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그 다음에 이거 아크. 그러니까 아크는 뭐냐면 피사체 중심으로 반원형 움직임을 찍는 거, 촬영 기법. 가끔 가다가 주인공이 어떤 누구를 남자 주인공을 따라왔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없어졌어. 그럴 때 어디 있는지 찾아볼 때 주인공이 훑어보잖아요. 그럴 때 주인공 보는 시선으로 카메라가 워킹하는 반원을 그리면서 찍어주는 거. 바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주인공 시선에서 뭔가를 훑어보는 이런 느낌의 아크, 반원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80도 이런 식의 영상을 찍어보는 이런 영상이 아크라는 기능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360도 회전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올빗이라는 기능이에요. 올빗은 궤도 촬영인데, 궤도인데, 우리가 궤도가 어때요? 우리가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를 뱅 돌고 있죠? 뱅뱅. 한 바퀴 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이제 올빗이라는, 궤도처럼 찍는다고 해서 올빗이라는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인공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한 바퀴 뺑 도는 거죠. 완전히 중심을 도는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촬영 카메라 워킹에서 선생님들이 좀 닌자 스텝이라든지 패닝, 틸팅, 그 다음에 트래킹, 줌밍, 달리, 그 다음 아크, 올빗, 요거를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동영상 찍으실 때, 이건 동영상 찍을 때 필요한 일입니다. 동영상 찍을 때만.
사진 찍을 때는 이런 기를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동영상 찍을 때 이제 많이 쓰는 기법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이제 갤러리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으면 편집도 하고 영상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갤러리에는. 우리 갤럭시 폰에는. 그러면 영상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상 만드는 건 갤러리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사진 모드가 있고 앨범 모드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메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지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앨범에서 만약에 어떤 앨범 폴더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단에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중간에 보시면 만들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만들기. 만들기 있나요? 만들기? 자, 앨범 폴더에서 선생님이 어떤 앨범 폴더도 상관은 없어요. 앨범 폴더에서 하나 선택하고 상단에 점 3개. 아니면 만약에 사진에서 하게 되면 점 3개 누르면 만들기 여기도 있습니다. 만들기 있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GIF 콜라주 영화 나오나요? 혹시? 나오죠? 선생님들. GIF 콜라주 영화 나오죠? 자, 그러면 점 3개 눌렀을 때 GIF 콜라주 영화. GIF는 뭐예요? 우리 사진 모두 처음 배울 때 사진 찍은 거를 슬라이드처럼 움직이는 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GIF였죠? 사진을. 무슨 얘기냐면 GIF로 만든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GIF 메뉴가 나오고 이걸 딱 누르면 바로 얘가 GIF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를 누르면 요런 영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요런 영상으로. 요게 이제 GIF예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한 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양방향 다 할 거냐. 이게 가능합니다. 요렇게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음악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음악은 들어갈 수는 없고, 속도와 자르기, 그 다음에 이모티콘, 글씨는 넣어줄 수 있습니다. 글씨. 스티커라든지 이런 텍스트, 이거는 가능해요. 스티커라든지 텍스트는 요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에서 첫 번째는 GIF. 그 다음에 뭐예요? 콜라주가 있었죠? 콜라주라는 거는 사진을 여러 개, 동영상과 사진을 선택을 했을 때 최대 6장까지 누르게 되면 이렇게 6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들어가고요. 사진도 들어가고요. 요런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가능도 하고요. 9대16이 아니라 나는 1대1로 할래? 그럼 1대1로. 요렇게 3대4로 할래? 요것도 비율도 정할 수가 있고, 요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쭉, 최대, 요런 식으로. 동영상 들어가면 이게 동영상으로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치, 요 모서리를 이렇게 둥그렇게 주는 기능, 그 다음에 이렇게 좁히는 거, 간격 주는 거,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배경의 색깔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색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색을 안 쓸 수도 있고 색상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게 가능합니다. 이미지로도 넣어줄 수도 있고 색으로도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요게 바로 뭐다? 콜라주입니다. 콜라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3번째 눌러서 만들기 누르면 영화라고 있어요. 영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사진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동영상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사진을 한 10장 정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선생님들도 사진을 한 10장 정도 불러와 볼게요. 10장 정도. 자, 10장 정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장 불러오면 아래 영화라고 뜹니다. 영화 뜨시죠? 영화. 예. 사진 10장 클릭했어요? 자, 영화 한번 눌러볼게요. 영화. 자, 영화. 그러면 이렇게 벌써 사진을 쫙 얘가 이제 불러와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단에 메뉴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 플레이 버튼을 가운데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이제 플레이 되겠죠. 현재 10장을 불러왔는데 사진 한 장당 3초예요. 3초. 그래서 이게 30초의 시간으로 영상이 보이겠죠. 이렇게 쉽게 영상을 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중요한 거, 영상 편집. 이거는 이제 어떤 영상 편집을 프로그램 써도 거의 똑같아요. 요게 하얀 기준선이 있어요. 이거 선. 요거는, 기준이에요, 기준. 만약에 내가, 추가로 여기서 사진이나 영상을 더 불러오고 싶다? 여기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놓은 상태로 여기다 놓게 되면 이거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기준점이 되는 거고, 사진뿐만 아니라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모티콘이나 글씨나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이 기준점 다음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요 기준점. 그래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중간서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전 처음부터 글씨가 안 나와야 할 때 세팅이 왜 그랬냐, 요런 것들, 이 기준점을 맨 앞으로 안 가져오고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자, 글씨를 한번 넣어볼까요? 글씨. 자, T를 누르게 되면 글씨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원하시는 글씨, 만약 오늘 날짜 2025-1103,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영상,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글씨 썼어요. 글씨를 썼고, 그 다음에는 색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색상을 클릭을 해서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색상. 그 다음에 2줄 이상은 가로 정렬, 우로 정렬, 가운데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폰트는 많이는 없어요. 여기는 많이는 없고 한 요렇게 6가지 정도 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폰트가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바꿨고, 그 다음에 글씨에 대한 배경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3가지로. 역하게, 좀 진하게,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3가지 배경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됐으면 적용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씨가 들어왔죠? 그러면 요거를 클릭한 상태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꼭지점 모서리에 가보면 여기 점이 4개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줄이고 회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꼭지점 4개, 어느 걸 찍어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꼭지점 4개, 요렇게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영상 이렇게 됐고요. 다시 편집하고 싶으면 여기 연필을 누르시면 돼요. 편집을, 연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 역시 3초, 지금 현재 텍스트로 3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바가 맨 앞에다 놨으니까 맨 앞에부터 들어왔죠, 글씨가. 그리고 여기가 보여지는 시간이 요만큼인데 3초가 지나니까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가 현재는 사진 레이어, 이번에는 텍스트 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만약에 나는 이 슬라이드 영상 이 제목을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크기를 줄이는 거, 시간을 줄이는 거는 양옆에 여기에 마이너스 일자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요걸 클릭하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늘어납니다. 시간이. 이렇게 끝까지 쭉 선생님 늘려도 돼요.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의 감각에 보시면 움직일 때마다 띡띡띡 거리는 게 느낌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 다 보이겠죠? 이렇게 글씨가. 그럼 중간서부터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가 다 들어갔어요. 그럼 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사진서부터 이모티콘을 내오고 싶어. 그럼 이모티콘 눌러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선생님이 클릭했더니 어때요? 요 슬라이드 바, 요 기준점이 되는 그 다음 위치에 나왔죠? 그러면 맨 앞에는 없어요. 여기 두 번째 사진이 나올 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역시 3초인데 3초만 보여주고 끝나도 되죠.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클릭하고 난 2장 더 보일래? 요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6초 동안 보여주는 거죠. 맨 앞에서부터는 안 나오다가 얘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사라지고. 요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필은 뭐 이거는 크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낙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모자이크 펜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쓸 일이 모자이크로 해서 너 얼굴 가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칠하면 되죠. 요런 기능인데 요거는 크게 많이 쓸 일이 없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우리가 영상을 만들게 되면 플레이를 시켰지만 음악이 없으면 어때요? 그죠? 음악이 없으면 영상에 거의 죽음이죠. 죽음 거의 영상이. 그럼 음악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음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운드 트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음악이 나와요. 사운드 트랙은 뭐다? 내 갤러리 이 갤럭시가 주는 저작권 풀린 음악들이 사운드 트랙이에요. 그다음에 내 음악은 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mp3 파일들 요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 트랙으로 가서 선생님이 보시게 되면 하단에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음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기찬을 클릭하고 눌러보면 음악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완료 누르면 음악이 딱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끝에까지 가지 않고 이게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악이 중간에서 잘렸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끝에 갖다 놓고 얘를 하나 해서 아까처럼 하나 더 불러와야 되겠죠? 얘를 여기다 놓고 하나 더 불러오는 거예요. 음악을. 그러면 아까 사운드 트랙에서 오션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오겠죠? 그럼 너무 기니까 이번에는 얘를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음악이 끝나고 들어오니까 별로예요. 그러면 이렇게 늘렸다가 얘를 살짝 위로 꾹 눌러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음악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끔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네.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음악까지 다 넣었어요. 이 상태로. 그러면 자 이제 사진이 바뀌죠. 자 하나하나 바뀝니다. 근데 좀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 이 상태 보니까. 자 우리가 보니까 여기 보이시면 사진과 사진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으면서 일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사진과 사진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으면서 여기 일자가 보이는 거. 일자. 이거 보이시죠? 요거. 선생님들도 있죠? 사진과 사진 사이에. 사진과 사진 사이에 있는 게 여기 뭐냐면 요걸 클릭하게 되면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장면 전환 효과. 그럼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디졸브, 페이드, 슬라이드, 사라지기 하나씩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뀐다? 요렇게 사진이 바뀌는 거예요. 페이드는 요렇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밀어버리는 거. 사라지는 건 요렇게 한쪽이 옆으로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해서 모두 적용 누르면 30개 사진에 이게 겹치는 거를 다 한꺼번에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다 우리가 이제 이 장면 전환 같은 거 선택할 때는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하게 되면 정신 사나워요. 그래서 좀 일괄적인 장면 전환 효과를 쓰시는 게 좀 더 좋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장씩. 자,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렇게 해서 바뀌고 음악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영상에 글씨가 이제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됐죠. 근데 모두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맨 앞과 맨 끝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이 일자가 그대로 있어. 선생님들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맨 앞과 끝에 있는 이미지에는 이 일자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 전환 효과가 적용이 안 된 거죠. 이 상태가. 선생님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끝에? 없어요? 우리 김영 선생님 없어요? 안 돼요? 지금 제가 지금 하나 올리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맨 앞에는 장면 전환 효과가 아까 모두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앞과
뒤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맨 앞과 끝에는 서서히 화면을 나타나고 서서히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 얘가 그런 기능을 넣어줬어요. 페이드로 해서 서서히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맨 끝에도 눌러서 페이드, 서서히 사라지고 요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자, 서서히 나타났어요. 근데 글씨가 먼저 나와 있죠. 이 상태로 했더니. 그럼 글씨도 서서히 나타나는 게 돼야 되겠죠. 그럼 글씨도 클릭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쭉 옆으로 밀어버리면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하고 나뭇잎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이거 나뭇잎 같은 거. 요걸 클릭을 해서 얘 역시 페이드 인을 살짝 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서서히. 시간을 줄 수가 있어요. 나타나는 시간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시간도 내가 페이드 아웃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자, 맨 앞에 같이 다 사라졌죠? 완전히 다 시커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플레이 누르면 서서히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엔딩으로 가게 되면, 엔딩에서도 얘가 같이 글씨도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가 천천히 화면이 자막과 영상이 나타나면서 시작을 하고 음악도 나오고 중간에 이모티콘도 살짝 나오고 또 이 이모티콘은 나올 때 얘도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렇게 바운스 주는 거 하면은 얘가 흔들립니다. 그럼 시간을 좀 더 길게 주면 바운스 주는 시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갈 때도 바운스 아웃 이런 식으로 좀 주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요 나올 때 스티커가 나올 때 한번 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좀 크게 해볼까요? 그냥 얘를 크게 요렇게 키워서 요렇게 키워볼게요. 잘 보이게. 그럼 요렇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불러와서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드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완료됐으면 완료 누르고 그러면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현재 내 갤럭시 이 폰 안에 그냥 앱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영화 저장을 눌러야지.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걸 오늘 날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저장 딱 누르면 이때서야 내 스마트폰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갤러리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갤러리에 저장됐다고 떴죠. 그럼 이렇게 가서 이거를 갤러리에 가서 가보면 스튜디오라는 앱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 스튜디오 안에 지금 이 영상이 만들어진 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를 바로 선생님이 공유를 해볼게요. 요거를 우리 방에 이렇게 올리면 자, 요렇게 영상을 올려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지금 만드신 거 한번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선생님들이 지금 갤러리에서 내가 찍은 영상을 갖다가 충분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다. 우리 스마트폰, 이 갤럭시 폰에는 갤러리에서 영화 만드는 게 우리가 특별히 앱이 없어도 이 포토 에디터 안에 있는 이 갤러리에서 영화 만드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자, 만드신 거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볼게요.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지금 만든 거 한번 올려보세요. 어때요? 어려워요, 선생님들? 잘 안 돼요? 우리 이윤정 선생님 어때요? 잘 되세요? 모르겠어요? 자, 한번 마무리하고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영상 한번 보게 서로. 김영선이 잘 안 되세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맛배기로 제가 한번 알려드렸고 한번 다음 주에 같이 또 따라하면서 또 만들어 보게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이제 또 재밌죠? 이거 해보셨어요, 선생님은?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이게 30초가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계속 연결하면. 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빈 칸 있잖아요. 예, 예, 예. 빈 클립은 어떻게 없애요? 빈 클립이라고 하면, 중간에 빠진 데 부분에. 예, 예, 예. 그거를 선생님이 그냥 지우시면 돼요. 클릭 꾹 누르면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으로. 예, 휴지통으로 버리시면 돼요. 그 휴지통 나오는 거는 클립을 선택하게 되면 휴지통이 나옵니다. 휴지통이. 그리고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스튜디오 앱이라고 생성이 돼요. 스튜디오 앱이라고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 스튜디오로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이 스튜디오,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앱들이 여기 나오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다시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만들었던 거를 다시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또 이거는 전혀 AI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고, AI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 안에 동영상 현재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양한 영상 촬영했을 때 AI로 또 편집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의 이 포토 에디터 영상 만들기 이 스튜디오 앱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다음 26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올리셨어요? 안 오셨네? 올려보세요. 한번 보고 끝내게. 예? 사운드 트랙을 쓰셔도 되는데 어디 올리실 거 아니면 내 음악 mp3 파일 가지고 계신 거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양형 선생님 여기 갤러리에서 포토에 많이 만들어 보신 거죠?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다른 앱이나 이런 거 쓸 때도 더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영상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있고 글씨가 조금 또 하시고 네. 네, 이것도 각도 괜찮네요. 이것도 좋고 이쁘고. 여기도 멋있네요. 만질 수가 있어.
의림제예요? 아닌데 원주로 했는데. 아, 은혜 나오 잘 들었네.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셔서 항상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게. 자, 우리 이유정 선생 아직 다 안 됐어요? 자, 우리 김영 선생도 아직 안 됐고, 네, 한번 해보세요. 다 올리시는 거 보고 가죠. 저는 이게 이 챗GPT에서 이 AI 이미지 다 만든 거라. 영화 눌러서, 네. 아, 놓치셨구나. 만드는 방법을 놓치셨어. 영화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쫙 사진이 쭉 슬라이드가 돼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 넣고, 이제 이모티콘 넣고, 사운드 넣고. 음악은 여기 골뱅이, 음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음악이 들어가는데 항상 기준점은 맨 앞에, 그때는. 맨 앞에다 놓고 음표를 선택하시게 되면 사운드 트랙하고 내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 사운드 트랙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음악 들으시면서 완료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올 때 여기서 시간까지 같이 나와주면 더 좋을 텐데 여기서 시간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여기서. 그러면 선택하는 게 좋을 텐데 이 기준바가 맨 앞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편집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이동할 수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맨 앞으로 갖다 놓고 하시는 게 편해요. 슬라이드를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페이드를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완료 누르면 또 편집이 바뀐 거고 또 저장하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게 저장이 되는 거죠. 됐어요? 지금 저장 중이에요. 저장 중이세요? 네. 그래서 이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스튜디오 앱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 스튜디오 앱에서 이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이 스튜디오 앱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바로 들어가도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앱을 찾아서 하시게 되면 바로 이 스튜디오 앱 요거를 가지고 하셔도 돼요. 요걸 누르게 되면 바로 이 영상 편집 앱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면 갤러리가 열리는 거죠. 갤러리가 열려서 갤러리 열린 상태에서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런 게 이제 됐고, 어차피 다음 주에 이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또 한번 할 거니까 오늘 참고하시고 영상 올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영환 선생님하고 우리 이윤정 선생님 올리셨어요? 아직 안 됐어요? 너무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만들 생각 하시면 힘들어요.
이게 계속 고쳐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쳐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저장을 눌러야 돼. 영화 저장. 하단에 영화 저장. 그래야지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나 보다. 편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프리 만들면 되지. 스튜디오 앱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만들기 눌러서 스튜디오 앱. 여기만 저장이 된 거고, 요걸 눌러줘야 저장이 돼요. 저장이 안 됐어. 저장했는데? 개뿔이 됐어. 그 눌러주셔야지 저장이 돼요. 그럼 갤러리에 이제 스튜디오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아니 제가 저기 서치 올리면서 이걸 다 하거든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그래도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취소했대. 네? 아니 내가 잘못 눌러서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아, 폰 자체가 취소를 누르셨구나. 근데 이 폰이 아직 이게 받은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올라갔어요? 100% 됐어요. 됐어요? 자, 우리 이윤영 선생님도 다 됐어요? 네, 저 영화 저장도 눌러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업로드 한번 해보세요. 갤러리 업로드 해보세요. 업로드 하시는 건 아시잖아. 메일로 보내면 컴퓨터로 해서 보면 컴퓨터로 수령 되나요? 그쵸, 컴퓨터에서 볼 수도 있죠. 네. 지금 우리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만든 거. 갤러리에 가보세요. 갤러리에. 음악을 더 이어서 못 하나요, 혹시? 또 다른 음악을 또 그 기준바를 갖다 놓고 그 뒤로 이어 붙이면 돼요. 또 새로. 새로 불러와서. 또 지금 만든 거를 저장했지만 선생님이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서 편집도 또 할 수 있어요. 저장을 하고 편집을 들어가요? 네, 예. 저장을 하고 완료를 할게요. 네, 완료 눌러도 또 편집도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완료를 하고 편집을 다시 들어가서 그 끝난 부분에다가 슬라이드 갖다 놓고 다시 음악을 불러오면 거기 음악이 또 그 뒤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너무 길어지면 음악을 다시 줄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처음 해보게 되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계속 만들어 보면 우리 양형 선생님처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뒤에 그 남은 부분은 하얀 걸로 묻혀놓고 시리콘 걸으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화면 볼게요. 그렇게 만약에 긴 음악이 나오면,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만약에 음악을 선택했는데, 자, 이제 음악이 이제 나중에 들어간 게 길게 있잖아요. 이게 음악이 이제 길게 이렇게 있다면, 저도 이렇게 길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 지금 새로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제가 음악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들어왔잖아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 기준점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요걸 꾹 눌러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난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여기다 놓고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왼쪽을 지우겠다는 거고 요거는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지우겠다는 얘기고 요건 자르겠다는 거예요. 올렸습니다. 이거를 뒤에가 이렇게 음악이 여기부터 이렇게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나서
그쵸. 이렇게 쭉 근데 넘어갔잖아요.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선을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를 이제 여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끝내고 싶으면 여기서 네, 이 놓고 정도 선생님 요걸 누르게 되면 네. 오른쪽이 다 없어지죠. 아 그리고 네. 저장.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태 됐으니까 이제 뒤로 가서 완료. 근데 이제 음악이 이제 끝났는데 음악이 그냥 툭 끊어질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네요. 여기서 그러면 볼륨을 눌러서 페이드 아웃을 살짝 주면 이렇게 주면 소리가 점점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저장 누르면 되고 나중에 또 편집도 또 올 수 있어요. 그럼 저장 누르면은 이제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갤러리에 저장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하시면 조금 그게 지금 앱이 최신 앱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예. 되셨나요? 올리셨어요. 카톡으로 보내라는 얘기. 예, 카톡에 우리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어떻게 만드셨나 보게. 안 올라왔다. 올라오는 중이다. 제 거요? 아니 김영하 선생님 거. 아. 네, 이런 거 이제 찍을 때 볼 때 이제 살짝 이런 거는 이제 AI를 지울 수 있잖아요. 네, AI를 지우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도 트리밍 살짝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트리밍 잡아주고 요것도 트리밍 잡아주면 훨씬 더 좋겠고. 끝났다? 노래는 나오는데 끝났네요. 이렇게 어쨌든 사진을 지금 보시면 트리밍을 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울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선생님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 작품들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그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뭐 우리 학교 선생님이세요? 아쉬운 대로 일단 오늘 써보려고. 아, 방과후? 그림 잘 그렸다. 그죠? 자, 우리 보고 1분, 이렇게 1분 정도 만드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갤러리에서 충분히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양현 선생님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능숙한 거고, 우리 김영하 선생님의 이윤 선생님은 오늘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그 다음에 폰도 해보셨는데 오늘 폰 때문에 좀 지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는 또 갤러리에서 이것도 더 연습을 더 많이 해가지고 여러 번 만들어 볼 거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수업을 하면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영상이나 사진 좀 많이 찍어 보시고 영상 만들 것들을 한번 자료를 많이 준비해 보세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